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제가 요즘에 동별 데이터를 좀 심층적으로 막 만들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인데 나중에 멋진 동별 데이터를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초안을 좀 보여드릴게요. 만드는 중에 어저께 제가 압구정동 강남구 중에서도 압구정동 그래프를 올렸죠. 물론 송파구의 잠실동도 올렸지만, 자, 근데 오늘 이제 대치동을 만들다가 보니까 대치동도 일단 하나가 삑사리가 났어요. 강남구 균열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한강벨트가 올라가고 성동구가 신고가 치고 막 거기에 취해 있는 동안 최상급지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최근 한 1년 반, 2년 동안 못 보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 영상은 조깅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자, 어저께 올린 거는 제가 저녁 때 삭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조깅 후 삭제할 건데 제가 조깅을 며칠 동안 연속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갖고 딴지 걸지 마세요. 네. 자, 일단 전체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을 바닥으로 놓고 전국 데이터거든요. 요 봉 차트가 전국 지수고요. 5,050개 단지. 요 까만 게 서울입니다. 그다음에 요 분홍색이 니프티 피프티라고 그래 가지고 그 강남 3구 중에서 제일 세게 오르고 시가총액 큰 놈들 모인 거니까 이렇게 크죠. 그다음에 요 파란 거는 연끌로적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엄청나게 펌프질해가지고 연끌러들이 했던 노도강 중에 가장 시가총액도 크고 많이 올랐고 했던 것들이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도권이고요. 요거는 세종시고요. 요거는 광역시고요. 5대 광역시. 요거는 8개 도입니다. 요게 합쳐서 지방이 되겠죠. 즉 분홍색 수도권과 파란색 지방을 합치면 봉차트인 전국 차트가 되겠죠. 여기에 편입 단지 수가 나오고요. 지금 서울도 그렇고 마가세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니프티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과거에도 이랬다고. 과거에도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제가 힌지 영상이라고 또 올린 적이 있죠. 자, 요거는 86년부터 서울과 전국과 광역시 하는데 지금 추세선이 광역시랑 지방은 깨졌어요. 광역시 깨지고 지방은 깨졌는데 아직 전국이 아직 안 깨졌어요. 요걸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서울이 멀쩡하니까. 자, 요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25개구를 1데이터거든요. 1년치입니다. 강남구부터 서초구까지. 여기 요게 서울입니다. 약간 기울기가 완전히 죽었죠. 상승하는 기울기가. 자, 요게 어저께 거고요. 즉 아침 8시 50분에 캡처한 거고요. 어저께 걸 캡처한 겁니다. 그다음에 서버에 그다음에 엑셀 매크로 돌린 다음에 데이터가 오늘 데이터가 반영이 된 걸 캡처한 게 보면은 10시 10분입니다. 한 20분 차이죠. 20분 차이. 자,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조금씩 변한 거 보이세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강남 여기만 잘라서 할게요. 여기만 자를게요. 나머지 부분에 뭐 마포구 오르고 성동구 오르고 이건 다 올랐어요. 자, 이거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2006년부터 실거래가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 최초 데이터부터 거래 평균 가격이에요. 요거의 등락은 비싼 게 많이 거래됐는지 싼 게 많이 거래됐는지 그 차원이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는 아니에요. 물론 가격이 오르면 비싼 놈들이 거래가 되겠지. 근데 가격이 올라도 하필이면 그때 싼 아파트가 거래가 되면 평균 매매가는 떨어질 수가 있다고. 자, 그걸 얘기한 건데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요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강남 3구 평균 매매가고요. 이거 파란 거는 서울 전체, 그다음에 빨간 거는 강남 3구, 까만 거는 노도강이에요. 나머지는 뭐 한강벨트도 있고 전국도 있고 부산도 있고 세종도 있고 이래요. 자,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요.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요게 강남 3구 평균 매매가예요. 요게 그다음에 요건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거 여기 확대해 보면요. 강남 평균 매매가가 27억 7천만 원인데 이번 달에 16억 9천만 원이에요. 즉 고가들이 거래가 안 돼. 지금 완전히 얼음이 됐어. 얼음.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는 전국이거든요. 전국이 서울 14.9억이 지금 9.4억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분홍색 있죠. 얇은 거. 요거는 한강벨트입니다. 7개구. 강남 3구랑 용산 빼고 한강벨트 있죠. 그러니까 위에 마성광, 그다음에 아래로는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까지 7개 구를 합친 건데 얘는 그나마 좀 덜 떨어져요. 최근 들어서 한강벨트는 여전히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노도강이에요. 노도강.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요. 여기 부산이랑 광역시 경상남도랑 다 섞여 있어요. 여기에.
요게 경상남도다. 경상남도는 좀 오르네. 평균 단가가 제일 낮아요. 자, 요게 하나 이상하고, 근데 과거에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2020 이때 요거는 강남이 빠진 거고, 요 파란 좀 있죠. 연두색, 초록색 빠질 때 보면요, 얘가 슬금슬금 빠질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고가 아파트들이 한번 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더 출렁했어요. 서울 아파트도 출렁했죠. 그 다음에 노동화도 출렁했죠. 즉, 그러니까 평균 거래가가 꺾이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지수가 꺾이더라고. 과거 2021년도에 보면요, 2021년 9월달이 우리 10월달이 상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여름 때부터 고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되고 좀 중저가 아파트들이나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됐어. 그러니까 평균 매매가가 하락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즉,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데 힌지 현상 상당히 좀 약화가 되고 있어요. 거래가 완전히 죽었거든. 그 다음에 자, 요겁니다. 요거 좀 전에 봤던 거 있죠. 요거를 요 부분만 잘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잘랐습니다. 자, 요게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 강서구는 그냥 빼고 보세요. 이렇게 원래는 요 세 개만 보려고 했는데 양천구, 영등포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어제, 오늘 잘 보세요. 강남구 빠진 거 보이세요? 어제, 오늘. 자, 그 다음에 서초구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어제, 오늘 변동이 없어요. 송파구는 조금 밀렸어요. 어제, 오늘 조금 밀렸죠. 그 다음에 양천구도 어제, 오늘. 그 다음에 영등포구도 어제, 오늘. 희한하게 요 5개의 구가 전부 다 가격이 하락했어. 강서구는 올랐어. 어제, 오늘 올랐잖아요. 강서구는 영화배우잖아. 그러니까는 올랐죠, 혼자. 요게 제가 배치를 지도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강남 3구는 빼고 제일 왼쪽이 강서구잖아. 한강 남벨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그다음에 여기에 강남 3구 있겠죠? 그다음에 강동구가 있겠죠? 이렇게 요건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가 섞여 있는 건데, 자, 이 강남구는 자, 어제 오늘 여기 이게 한보가 떨어진 거예요. 한보가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하나가 떨어지니까 강남구 전체 지수가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서초구는 뭔지 모르겠어. 송파구는 리센치가 조금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양천구는요, 목동 몇 단지가 빠졌더라고. 조금 빠졌어요. 영등포구도 뭐 하나 빠졌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그 다음에 동별로 볼게요. 동별로 보면 여기. 자, 요게 이걸 어저께 만든 거예요. 지금 요거를 갖다가 좀 제가 좀 더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고 있거든요. 자, 잠실입니다. 잠실동이에요. 그 다음에 대치동입니다. 잠실동이 7개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졌고요. 엘리트레파 이런 거 있잖아요. 파크를 빼야지. 그는 엘리트레. 그 다음에 거기 압구정 미성 아니다. 잠실 미성인가? 뭐 일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치동은 9개 단지예요. 9개 단지. 음마부터 시작해갖고 한보까지. 자, 보세요. 어제, 오늘. 자, 잠실 빠진 거 보이죠? 잠실 어제, 오늘. 이거 리센치가 오늘 조금 빠졌더라고. 그 다음에 대치가 뚝 빠졌죠? 어제, 오늘. 물론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우연히 하나가 거래가 싸게 됐다. 그 다음에 빵 뜨면 뭐 달라질 수 있는데, 요번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나머지 거래가 완전히 죽었어요. 자, 대치동입니다. 그래갖고, 요게 강남 3구가 강남구가 제가 차트가 뭐냐면 강남 3구 53개 단지거든요. 1데이터입니다. 1데이터. 빠지는 거 보이시죠? L차트 가시면요, 여기에 1데이터가 나와요. 강남구가 나와요. 강남구 계속 빠지죠? 빠지는 게 보이는데, 요게 강남구 아까 몇 개였지? 53개인데 시가총액의 95% 돼요. 그 다음에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 자, 여기서 압구정만 모았습니다. 압구정 신현대가 빠졌죠? 시가총액 2등이에요. 압구정 현대가. 그 다음에 빠진 게 압구정 현대 8차. 요 두 개가 압구정 신현대는 2번 빠졌고 압구정 현대도 뚝 빠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옆으로 기다가 전부 계단식으로 올랐다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근데 얘는 계단식으로 올라야 되는데 계단식으로 떨어졌어. 요런 현상이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이거 대치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요, 거래가 아예 안 돼요. 음마 거래가 지금 2달째 안 되고 있습니다. 최고가에 그러니까 엄청 올랐지. 레드펠도 거래가 안 돼요.
그다음에 우성 아파트는 뚝 떨어진 다음에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서 거래가 안 되는 놈이 대부분이고 대치 우성 같이 떨어진 다음에 거래가 안 돼. 근데 대치 한 번은 최고가에다 거래가 안 되다가 오늘 뚝 떨어진 게 신고가 됐어요. 지난달에 거래가 됐네. 그다음에 대치 전경 같은 경우는 다 오르잖아. 이렇게 다 계단식으로 다 올라. 그러니까 이걸 합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남구가 어제 오늘 이렇게 됐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은 계단식으로 쉬었다 오르고 그걸 다 합치면은 꾸준히 오른다고. 근데 지금은 쉬었다 빠지고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요게 그동안은 없었다니까. 자, 이 현상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강남구 53개로 만든 1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요것만 해도 시가총액이 234조예요. 평균 매매가가 35억이야. 전세는 15억밖에 안 돼. 하여튼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24년 작년 봄에 바닥을 찍고 주분 조정한 다음에 오를 때 보세요. 쭉 오르죠. 쭉 오르는데 중간에 잠깐 쉰 적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이게 뭔가 기스가 나고 있는 거라고. 자, 이걸 L차트에서 키보드 D를 누르면 데이터가 바뀌거든요. 데이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간이냐 월간이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자, 요게 1데이터입니다. 요걸 주봉으로 바꿔볼게요. 짠! 주봉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거의 몇 주야 이게. 그쵸? 한 8주, 7주째 빠지고 있죠. 이 슬금슬금. 그동안은 그렇게 빠진 적이 없다니까. 강남구가. 그다음에 월봉도 지금 2달째 빠지고 있죠. 지금 한강밀대나 이쪽은 8월달, 9월달도 계속 올라. 야금야금이라도 올라. 근데 이렇게 빠지는 놈 있고 오르는 놈 있고 하니까 서울 아파트가 거의 보합 플러스예요. 강보합이야, 강보합. 자, 그래서 어저께는 압구정과 잠실동 동별로 이제 자주 할게요. 동별로. 서울에서 주요한 동 있죠? 동별로 좀 할게요. 그렇다고 지방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1데이터가 엄청나게 데이터가 커갖고 뭐 엑셀을 막 1테라바이트 이래. 하나의 파일이 500메가 막 이래요. 그래서 500기가 메가도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단 선보여드린 게 잠실동과 압구정동, 그다음에 오늘 대치동. 근데 요거를 갖다가 좀 정교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최상위권이 최상급지 있잖아요. 지금 한강빌딩 막 사람들이 주목이 끌려 있고 뉴스에는 그것만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강남 3구나 용산구에서 신고가 나왔다는 얘기 별로 못 찾아봤죠. 신고가는커녕 오히려 최근에 떨어지고 있다니까. 계단식으로 오르다가 이게 계단식으로 한 개, 두 개가 빠져. 어떤 균열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 있잖아요. 구는 자주 해. 근데 동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우선순위로 제가 지금 강남구, 송파구 이쪽을 위주로 먼저 동을 만들고 동이 오질나게 이렇게 많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을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많이 써준 순서대로 제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빠르면 오늘 밤에나 내일 할 수도 있어요. 자,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말 휴일도 이렇게 동별 데이터를 이 세상에 만든 사람 없다니까. 실거래가 실데이터로. 이거는 한국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한국뿐 아니라 뭐 아시아, 미국, 뭐 유럽 다 합쳐서도 없어.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없고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엘리언만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흥이 나서 제가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 자주 올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6월 9일 날 올린 건데 제가 제목에다가 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대출 총량 규제. 지금까지 대출 경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행되다가 그걸 가속화시킨 요인이 있어요. 뭡니까? 그거를 빗대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아 잠깐만. 아니 그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세금 제도는 그 당시에 일본이 지조라고 그래가지고 토지세를 도입을 처음으로 했어요. 폭력단 신법도 범죄와의 전쟁을 벤치마킹한 거고, 일본의 지조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던 경토세를 벤치마킹했다고 이따 신문기사에 나와요. 종합토지세. 예.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이거를 유출해 본다면 저는 한 1, 2년 안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12월 달에. 자, 여기에 보면요.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아,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토지 공개념, 당론 윤곽, 민정당.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무기예요. 앞으로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제가 시나리오를 해보면 그거 좌파 이념이다, 공산주의 이념이다. 예. 그 헨리 조지의 그 이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왜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이걸 제시했고 민정당에서도 당론으로까지 했던 거다. 왜 반대를 하냐? 왜 지금 반대하냐?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할 게 저는 뻔하게 그려져요. 그럼 그 당시 35년 전에는요. 국민 84%가 찬성했대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